자, 저희가 이제 시메트릭 탑 분자를 분석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CH3C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메트릭 탑 분자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 방향의 모멘텀 이너시하고요. 이쪽 방향 모멘텀 이너시하고 이쪽 방향 모멘텀 이너시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시메트릭 탑 분자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겨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회전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구 농량 벡터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또 추가로 뭘 정의해 줄 수가 있냐면은 이 가구 농량 벡터가 PQ 엑시스 방향으로 얼마나 크기를 갖고 있냐 그걸 나타내주는 양자수가 우리가 보통 K라는 양자수라고 합니다. 또요 PQ 엑시스 말고 여기에 우리가 레보러토리 엑시스라고 지상에 세우는 지축이 있을 거란 거죠. 그 지축 방향으로 성분이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MJ라는 양자수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메트릭 탑 분자는 몇 개의 양자수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3개의 양자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때 회전 에너지는 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E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파동함수가 3개의 양자수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일반적으로는 3개의 양자수에 의존하는데 시메트릭 탑 분자에는 오직 J하고 K에만 의존하고 MJ는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눠준 프린트물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상태하고 오른쪽에 있는 상태를 보면은요, 두 개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J 양자수하고 K 양자수는 같아요.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MJ 양자수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로테이터가 지축 방향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가만 다릅니다.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J 양자수하고 K 양자수는 같기 때문에 얘는 회전 에너지는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갖다가 에너지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K가 0일 때. K가 1일 때 J가 1 J가 2 조금씩 그러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무슨 양자수가 더 있냐면은 MJ라는 양자수. 여기에 3개가 있어요. 여기 몇 개가 있을 거냐면은 5개. 요런 3개 에너지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MJ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J가 0이니까 하나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MJ 양자수에 따라서 디제너레이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바깥에서 지축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줄 거예요.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는 예를 들면 요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세 상태로 이렇게 딱 갈라지게 돼요. 여기는 5개의 상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요 3개의 상태, 5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똑같다가 지축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상태가 이제 갈라지게 된다. 이게 갈라지는 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탁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기장의 크기하고 이 분자가 갖고 있는 다이포먼트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메트릭 탑 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포먼트가 어느 방향에 있냐면은 피겨 엑시스 방향에 있어요. 이게 다이포먼트의 방향입니다. 만약에 분자가 서 있었다, 그냥 공간에 서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탁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기장의 벡터, 다이포먼트의 벡터, 다트 프로덕트에서 마이너스로 빼는 것이 요 서 있는 시메트릭 탑 분자의 스탁 에너지인데 이 분자가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축 주위로 회전하냐면은 이 분자가 J축 주위를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에서 보면은 이 다이포먼트를 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얘를 지축 방향으로 프로젝트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P라고 부를 거거든요. 얘만 보이게 돼. 요 다이포먼트는
제2의 평행한 방향하고 제2의 수직한 방향 두 부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놈은 회전하더라도 안 변하는 양이죠. 그죠? 요 놈은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계속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요 벡터를 에버리지 하게 되면은 에버리지 아웃 되고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요 다이렉트 포인트가 J축 쪽이 빨리 회전한다고 했을 때는 바깥에서 보면은 요 다이렉트 포인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J축의 평행한 성분이 P라는 성분을 보게 돼요. 회전할 때 스탁 에너지는 U가 아니고 얘가 이제 P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계산해 봤더니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빼기 뮤 2에 J의 J 플러스 1에 KMJ 이런 양이 생기더라. 그래서 요 항을 요 두 항에다가 추가를 시켜줘야 한다. 요 항을. 그래서 요 항을 표현하게 되면 이제는 에너지가 KJ뿐만이 아니고 뭐에도 의존하게 되냐면은 MJ에 따라서도 MJ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원래는 K가 1이고 J가 1인 상태. 그다음에 K가 1이고 J가 1인 상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MJ가 0을 마이너스 줄 때 이제 이게 세 개, 이렇게 5개로 갈라지고요. 스탁 에너지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스탁 에너지는 빼기 뮤 위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은 J 플러스 1에 KM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여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J는 1, K도 1, MJ는 1, 111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111을 대입해요. 그럼 1 대입하고 1 대입해주면 분모 2가 되죠. 1 대입하고 1 대입해주게 되면 2가 돼.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그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여기는 빼기 U2에 2분의 1이라고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대입해주게 되면은 요가 MJ가 1일 때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 MJ가 0일 때죠. 0 대입해주게 되면은 얘는 그냥 0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윗 상태는 MJ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니까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U2에다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탁 에너지를 여기다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J는 1이고 K도 1이고 MJ는 J가 1이 아니고 2죠. J는 2, MJ는 플러스 2. 그럼 여기다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2, 3 되니까 6, 2, 6이 되겠죠? 빼기 뮤 2에 6분의 K가 1이고 얘가 2가 되니까 2가 되겠지. 빼기 6, 뭐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대입해주게 되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식으로 여기는 MJ가 0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개의 레벨하고 5개의 레벨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전기장을 지금 G축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렇게 된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줄 거야. 빛을 쏴줘. G축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쏴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셀렉션 룰이라는 계산법이 있잖아요. J에 대한 셀렉션 룰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에 대한 셀렉션은 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축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쏴줬을 때는 MJ는 0이다 라는 셀렉션 룰에 근거해서 화살표를 그려줄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K가 안 변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K가 1, 여기도 K가 1이니까 요거 만족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J가 1에서 2로 가니까 요 조건도 만족을 하죠. 뭐만 만족시켜주면 되냐면은 MJ가 0이라는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자, 여기는 MJ가 1, 여기가 MJ가 0, MJ가 마이너스 1.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MJ가 2,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셀렉션을 만족하는 화살표를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는 어디로 갈까요? 1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1로 갈 거는 1. 0은 0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로 가. 그 이상 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픽이 요 픽, 요 픽, 요 픽,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은 이 픽과 픽 사이 간격이 얼마가 될지가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빼기 누르면 빼기 누르에 요건과 요것의 관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요 화살표의 길이하고 요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요 두 화살표의 길이가 차이가 바로 요 간격이 될 거예요. 얘는 근데 요 간격에서 요 간격을 빼주면 되겠죠. 요 간격에서. 근데 요 간격은 얼마가 되죠? 6분의 1이라는 거죠. 얘가 6분의 2고 얘가 빼기 6분의 1이니까 요 간격은 얼마가 되냐? u2에 6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요 간격은 u2에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u2에 2분의 1 빼기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요 간격은 6분의 1, 요 간격은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6. 그 요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전기장을 키워줘요. 전기장을 키워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간격이 벌어질 거라는. 왜 그러죠? 2에 따라 달라지니까. 2에 따라서 전기장을 센 거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게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도 더 많이 벌어져. 거꾸로 얘는 고정을 해. 그러면 요 간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다이포 모먼트에서 달라집니다. 분자의 다이포 모먼트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실험할 때 걸어주는 전기장의 세기를 고정을 해놓고 요 간격을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스타일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제 시메트릭 탑 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냐면 K가 0일 때 J가 0, J가 1 이렇게 있고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J가 1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 봤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봤거든요. K가 1일 때 2에서 2로 가는 걸 봤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스탁 이펙트. 왜 그럴까요? 아까 스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스탁 에너지가 빼기 뮤 2에다가 JJ 플러스 1에다가 K에다가 MJ를 곱했어요. K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K가 0이 되니까 K가 0이 되니까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탁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게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갈라져. 3개 이렇게 갈라지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안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MJ 값에 따라서 갈라지지가 않아. 왜 그러냐? 스탁 에너지에 어떤 양자수가 들어가냐면 K라는 양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못해.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 K가 0일 때는 우리가 측정을 못하게 될까요? K가 0일 때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자면 CCL이 있고 이게 K 방향이죠. K가 0이라는 얘기는 J가 어떤 방향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K가 0인 케이스는 분자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CCL 축이 다이포먼트가 있는 방향인데 그게 수직한 방향으로 분자가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바깥에서는 실제로 다이포먼트를 못 본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요거하고 회전축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다이포먼트가 아예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이포먼트가 이 분자는 존재하지만 이게 빨리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다이포먼트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고 팩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자, 같은 이유로 이온자 분자에서도 우리가 스탁 이펙트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HCl 분자 볼까요? 이 분자가 회전하거든요. 회전하는데 이온자 분자에서의 가군 용량 벡터는 반드시 어떤 방향이냐면은 요 축에 수직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쪽 축으로는 회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자 축으로는 가군 용량이 생길 수가 없어. 이쪽 축으로는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축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가군 용량 벡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온자 분자 혹은 선형 분자에서의 가군 용량 벡터는 이 분자 축에 수직이 되어야 된다. 그럼 분자가 다이포먼트는 어떤 방향이죠? 다이포먼트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제2의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이게 빨리빨리 돌아버리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 분자는 다이포먼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지를 못해요. 한 가지 더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탁 이펙트는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은 퍼스트 오더 스탁 이펙트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이 스탁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2의 1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탁 이펙트를 정확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퍼스트 오더 스탁 이펙트라고 불러요. 자, 근데 퍼스트 오더 스탁 이펙트가 있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세컨드 오더 스탁 이펙트도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수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를 않을게요. 세컨드 오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이 분자 다이포먼트가 이쪽 방향이고 분자는 이쪽 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스탁 이펙트가 관측이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분자는 세컨드 오더 스탁 이펙트는 관찰을 해. 세컨드 오더 이펙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필터물에 이쪽 그림이 있거든요. 뒤쪽에 가면 여기에 우리가 뭐 이온자 분자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내가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줘요. 전기장을 걸어줘.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분자에 전자구름이 찌그러져. 그러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왼쪽은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고 오른쪽은 전기장을 걸어줘.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포먼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다이포먼트야. 얘는 우리가 인제를 라면 할 때 되겠지만 얘는 뭐에 비례하죠?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 세기에 비례하게 돼요. 얘하고 얘를 연결해준 비례 함수가 있겠죠? 그 비례 함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폴라리저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스탁 이펙트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냐? 스탁 이펙트 에너지는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하고 뭐가 들어가냐면은 다이포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포먼트가 바로 얘라는 거예요. 이 다이포먼트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다이포먼트하고는 달라요. 앞서서 얘기했을 때의 다이포먼트는 분자에 원래 존재하는 다이포먼트, 원래 존재하던 다이포먼트가 여기에 퍼스트 오더 스탁 이펙트에 들어가는 다이포먼트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다이포먼트는 그게 아니고 분자에 원래 존재했던 다이포먼트가 아니고 전기장에 의해서 찌그러져서 만든 다이포먼트. 그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빼기 2의 알파 2에 그래서 알파의 2의 제곱입니다. 요런 스탁 에너지도 존재하죠. 요런. 여기 뮤 대신에 알파 2를 집어넣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스탁 에너지는 알파의 2제곱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곱에 비례하는 항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컨드 오더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퍼스트 오더 이펙트는 스탁 에너지는 2의 1승에 비례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상호작용하는 다이포먼트는 분자에 원래 존재하던 다이포먼트,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자면은 분자에 퍼머넌트 다이포먼트하고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그때는 2의 1승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원래 분자는 다이폰트가 없었어요. 근데 전기장을 쏴주면서 다이폰트가 만들어져. 그 만들어진 다이폰트하고 상호작용을 해. 그랬을 때는 스탁 에너지가 2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컨 오더 스탁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양은 퍼스트 오더 스탁 이펙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자 분자의 다이폰트 측정을 할 때는 세컨 오더 스탁 이펙트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근데 왜 에너지가 부호가 플러스? 잠깐. 내가 미스프린트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여줄게. 왜 마이너스가 될 건데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데 프린트 플러스로 돼 있거든. 그거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아까 K가 0일 때는 K가 0이다. J가 0이다. 1이다. 그래서 아까 2가 이렇게 5개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퍼스트 오더 이펙트에는 MG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컨 오더 이펙트까지 고려해주게 되면 이게 에너지 주기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렇게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요. 상태가 두 개야.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5개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3개가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돼. 세컨 오더 이펙트에 의해서. 그래서 자세한 식은 보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퍼스트 오더 스타 이펙트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봤듯이 세컨 오더 이펙트로 구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메트릭 답 분자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면 여기 시메트릭 답 분자에 NF3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NF3. 이게 마지막으로 시메트릭 답 분자에 대한 주제. 자, 이건 뭐냐면은 자, NF3는 시메트릭 답 분자거든요. 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려고 이 분자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분자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냐면은 2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N과 F 사이의 길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각도만 알면은 이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분자도 시메트릭 탑이기 때문에 피기 엑시스라는 게 있거든. 피기 엑시스가 어느 방향이냐면은 요게 피기 엑시스 방향. 피기 엑시스가 평행한 모멘텀을 우리가 I 패러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과 수직인 이쪽 방향의 모멘텀을 우리가 I 퍼펜디큘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칠판의 수직인 것도 마찬가지로 I 퍼펜디큘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멘텀을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I 패러렐하고 I 퍼펜디큘러를 구해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면은 실험을 하면 우리가 모멘텀을 해서 측정을 할 텐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측정할 거냐가 질문입니다. 근데 앞서 되겠지만 시메트릭 탑 분자는 셀렉션들이 델타 K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 상태는 바뀌지가 않아. 이쪽 방향이 피기 엑시스 방향이죠. 이쪽 방향의 회전 상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모멘텀은 얘가 아니에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I 퍼펜디큘러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쪽 방향은 분자 회전 상태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I 퍼펜디큘러 보면 되는데 I 퍼펜디큘러가 써주자면 이렇게 돼. R의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세타. 뭐하고 뭐의 함수로? R하고 세타의 함수로 I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R하고 세타인데 I 퍼펜디큘러가 바로 R하고 세타의 함수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둘이잖아요. R하고 세타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실험을 두 번을 해야 돼. 식을 두 개를 세워야 돼. I 퍼펜디큘러의 식 두 개를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실험을 두 번 하면 돼요.
첫 번째 실험은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14번 NF3 나이트로젠 14번으로 놓고서 I를 한번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전을 15번으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NF3를 이용해서 또 모멘텀을 측정을 해요. 측정해보면 값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1.41 웨이브는 뭐고 0049 이게 뭐 1.41818 웨이브 이런 측정. 얘가 더 1001818 얘가 더 무겁죠. 왜냐면 얘가 더 무거운 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험을 2번을 해야 돼. 그럼 요 값을 여식에다 대입을 해줘요. 그럼 R하고 세타는 그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내가 얘를 14번에서 15번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R하고 세타는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이트로전 14번, 나이트로 15번 하게 되면 요것만 바뀌어지겠지. 나이트로전의 값만 바뀌게 되고 R 세타가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I 퍼펜디큘러에 관한 식 2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2개로부터 우리가 R하고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프린트물의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풀이 가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얘도 이런 분야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전혀 다른 토픽이에요. 전혀 다른 토픽이 뭐냐면은 자주 등장하는 양자역학책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슈퍼포지션 스테이트하고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처음에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띈다고 그랬냐면은 이런 형태를 띈다. 어떤 량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변수가 2개가 필요한 변수가. 근데 우리가 파티클이나 박스 할 때는 어떻게 했었네? 파티클이나 박스 할 때는 풋사이 1이다. n은 2다. n은 2다. 라고 얘는 어떻게 사인? L분의 파이 x. 얘는 L분의 2파이 x. 라고만 했지 t에 가는 함수가 아니야. 우리가 일반학 1에서 배웠던 파동함수는 이런 함수가 아니에요. 무슨 함수만 있는 거죠? x에 가는 함수만 나와 있다는 거지. t에 가는 함수가 좀 빠져 있어. 정확하게는 우리가 파티클에서 이너 박스에서 배웠던 파동함수는 완벽한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완벽한 함수는 x뿐만이 아니고 모의 함수이기도 해야 되고 t의 함수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에는 x에 가는 함수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으로 스페셜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하고 시간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2개의 곱으로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은 뭐냐면은 앞부분만 구한 거예요. 사실 일반학 1일 때는 얘가 바로 얘라는 거죠.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질 않았어요. 뒷부분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내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빛을 흡수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처음에는 전자가 n = 1인 상태에 있어. 빛을 쏴줘. 그럼 n = 2인 상태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n = 1인 상태, 그러니까 전이 되기 전에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저기 완전히 끝난 상태, n = 2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럼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뭐냐? 여기 있던 놈이 어느 순간 갑자기 n = 1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빛을 받아서 흡수할 때 n = 1에서 n = 2로 올라갈 때는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중간 단계 가서 중간 단계. 그 중간 단계는 n = 1인 상태하고 n = 2인 상태가 합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상태를 내가 풋사이 1이라고 그러고 풋사이 2라고 부를 텐데 풋사이 1, 풋사이 2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야.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중간 단계 그 상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A1, A2 이런 식으로 두 상태 합으로 표현되는 상태가 1에서 2로 올라가는 그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이 되기 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2가 0이고 A1이가 1인 상태가 되겠죠. 전이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A1이 0이고
A2가 1인 상태야. 중간 단계는 A1하고 A2가 둘 다 0 아닌 값을 갖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이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다시 말하면 요거 스페셜 파트뿐만이 아니고 템포럴 파트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선생님 그럼 슈퍼포지션 얘랑 선형그램 얘랑 사이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중간 상태에 해당한다. 에너지는 디파인이 되지 않고 두 상태가 모두 다 합쳐져 있는 상태가 중간 단계입니다. 양자역과 충돌되는 충돌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상태. 예를 들면은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이 상태에서 있는 전자 측정을 해. 그래서 얘가 1번에 있는지 2번에 있는지를 측정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100번 측정하면 100번 모두 다 n = 1인 상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하고 얘가 섞여 있는 요 상태. 요 상태는 어떨 때 측정하면은 n = 1인 상태가 나와. 근데 어떨 때 측정하면은 n = 2인 상태로 나와. 그 확률 분포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요 A2하고 A1의 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섞여 있는 상태야.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어떨 때는 풋사이 1이 나오고 어떨 때는 풋사이 2가 나오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파동 함수는 x와 t 함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셜 파트를 갖고 있고 템포럴 파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일단은 얘만 배웠었다는 얘만. 얘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풋사 x를 어떻게 보였나요 우리가? 얘가 만족해야 슈제딩거 방정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만족할 슈제딩거 방정식이 아마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요 풋사이는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얘예요. 스페셜 파트만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통 양자 역학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쓰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바꿨었어요. 그리고 이 브라켓 안에 있는 부분을 보통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부르면 해밀토니안에다가 브라켓 표시를 딱 이렇게 해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 혹은 선형대수학에서 연산자라고 요놈.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H 브라켓으로 표현해 주는데 수학에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산자 오른쪽에 어떤 함수가 오게 돼. 함수에 작용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산자라고 불러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연산자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오른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 v라는 놈을 곱해. 플러스 그걸 두 번 미분해줘. 한 함수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또 다른 함수로 대응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해밀토니안 연산자로 부르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이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 양자역학 책에 찾아보면은 이런 식이 굉장히 여기서 H 브라켓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를 의미한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얘를 구하고 싶습니다. 얘를. 근데 얘가 x와 t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 곱으로 이제 표현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한 다음에 곱해서 얘를 만들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슈제딩거 방정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물리학과에서 얘가 만족해야 슈제딩거 방정식이 유도가 돼요. 유도가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도하지는 않고 이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제딩거에 하면은 얘가 만족해야 슈제딩거 방정식 이런 형태로. 얘 H 브라켓은 해밀토니안 연산자 그걸 그대로 바꿔.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일반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동함수는 x와 t의 함수고, 걔는 x의 함수의 함수하고 t 함수의 곱으로 놓다. 그래서 각각을 구할 것이다. 근데 얘가 어떤 식을 만족하느냐? 요 방정식. 소위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갖다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려고 해요. 만들어 볼게. 프린트문은 F로 되어 있는데 그냥 T로 쓸게요.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이 해밀턴의 연산자를 보면은요. 해밀턴 연산자를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거 지워버렸네. 여기서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빼기 ACY 제곱에 DX의 제곱 D제곱. X에 관한 미분, X에 관한 미분. 이건 X에 관한 미분이지 T에 관한 미분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게 일종의 미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미분이 들어있잖아요. T는 상수 취급을 해. T는 T라는 함수는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미분기가 바깥으로 넘어가. 근데 여기는 이 T로 미분해 주는 거거든요. T로. 근데 얘는 뭐의 함수죠? 여기는 풋사이는 X의 함수고 T는 T 함수이기 때문에 풋사이라는 함수는 이 미분격 바깥으로 넘어가. 그래서 IH 바에 풋사이에 DT에 DT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X의 함수가 미분격 바깥으로 넘어가. 요거는 X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T에 관한 함수는 바깥으로 넘어가. 이렇게 될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함수 풋사이 있잖아요. 얘를 왼쪽으로 옮겨. 그 다음에 여기 T 시간에 관한 함수는 오른쪽으로 옮겨.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T에 관한 함수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요건 무조건 x의 함수죠, 그죠? 요것도 x의 함수, 요것도 x에 관한 미분. 요거는 어떤가요? t에 관한 함수죠. 라지 t도 t에 관한 함수, 얘도 t. 그러니까 왼쪽은 x의 함수야, 오른쪽은 t의 함수야.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런 함수예요. 얘를 비유를 해서 쓰자면 이런 거야. 왼쪽은 x에 관한 함수고 오른쪽은 t에 관한 함수예요. x하고 t는 독립변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x에다 무슨 값을 대입하든지 t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하든지 두 값이 같아야 돼. 이 말은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상수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요 규칙이 성립할 수가 있어. 그 상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2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2, 에너지 2. 그래서 우리가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개. 요거 이꼴, 요거 이꼴, 요거 이꼴이라는 것으로부터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은 얘하고 얘가 같다. 다시 말하면 풋사이 1분의 1에 h 풋사이는 1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은 뭐가 될까요? 얘하고 얘가 같다. 그러면 IH 바에 라지 t분의 1에 dt d 라지 t는 2다. 라는 식을 얻게 된다. 여기 풋사이가 오른쪽으로 옮겨져. 여기 풋사이가. 그럼 이 식이 어떤 식이죠?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일반학 1에 배웠던 바로 그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배웠던 거예요. 2번이 새로운 거죠. 2번. 2번은 여기 라지 t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t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옮기는 김에 IH 바도 옮겨줄게요. 이런 식을.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2는 그냥 숫자거든요. 얘는 숫자예요. 어떤 숫자라고 보면 돼. 요 두 번째 미분은 뭐냐면
t 요식은 라지 t라는 함수는 미분해주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t를 라지 t를 t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 앞에 무슨 숫자가 나오기는 해. 근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tt는 익스포넨셜 ih분의 1에 2t라는 함수가, 요걸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얻게 되냐면은 요 함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 그래? 여기다가 좀 i를 곱해줄까? i를 곱해줄까? 분모 분자 i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거 i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아마 책이랑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를 우리가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일반항 1에서 배웠던 걸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가 n 이퀄 1인 상태거든요. 여기가 n 이퀄 2인 상태. 파티클이는 원디멘셔널 박스에서 이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요거가 sin L분의 파이 x. 이거는 sin L분의 2파이 x. 물론 L분의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곱하기 t에 가는 함수를 추가해 줘야 된다요. 사실은. 왜냐면 파동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동 함수는 원래 파동 함수는 일반적인 파동 함수는 스페셜 파트에다가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은 요 부분을 곱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부분. 앞에서 요거는 요 스페셜 파트만 구한 거예요. 일반항 1때는. 근데 이제 뭐까지 곱해줘야 돼? 요걸 집어넣어야 돼. TT. 근데 TT가 뭐냐 그냥? 그냥 얘예요. 요거 익스프레션 함수 옆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곱해주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나? 익스포넨셜 빼기 h분의 i에 2,1t.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익스포넨셜 빼기 i분의 2,2t만 들어가면 된다. 요것만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약간 수식이 복잡. 수식은 복잡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하고 슈퍼포지션 스테이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그냥 요 상태일 때. 다시 말하면 요 상태일 때.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섞였을 때요. 자, 먼저 얘가 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가 자, 파티클에 들어있는 전자가 n 이퀄 1인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걔는 뭐로 표현이 되냐면은 요거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자의 공간 분포, 어떻게 전자가 분포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되지?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양적하게 공리해 가면은 파동 함수의 제곱이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야, 근데 얘는 무슨 함수죠 지금? x와 t 함수죠, 그죠? 그리고 어떤 함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얘가 파동 함수가 이제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익스프레스 마이너스 i승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소수예요, 복소수. 어떤 a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여기 제곱은 어떻게 되죠, 지금? a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는 것이 a의 제곱이죠. 복소수에서. 이게 복소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스타, 푸스타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에다가 얘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에다 얘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실수 부분은 가만히 있고요. 요 마이너스 i가 플러스 i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스페셜 파트는 그냥 L분의 1에 L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템포럴 파트는 마이너스 i가 플러스 i로 바뀌어야 되겠지. 복소수니까. 익스포넨셜 플러스 h분의 i에 2,1t.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요거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스페셜 파트는 실수니까 그대로.
템포럴 파트는 이거 그대로 써져 있는 게 익스포넨셜 빼기 h분의 i에 2원 t 이렇게 될 거예요. 곱해주면 어떻게 되네? 여기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캔슬이 되겠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똑같은 놈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곱이 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파동 함수는 스페이셜뿐만 아니고 템퍼럴 파트 함수이기도 시간의 함수이기도 해. 근데 그걸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t에 관한 의존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자구름 문법이야. 전자구름. 전자구름 문법가 시계나 따라서 안 변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풋사이 1에 그러니까 이거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풋사이 1에 있다. 그때 전자구름 문법을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전자구름 문법가 안 바뀌어. 그런 걸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곧 얘기할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바뀌어. 시간에.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n equal 1이다. 얘가 n equal 2다. 여기 있던 놈이 올라가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봅시다. 프린트글에 나와 있듯이 A1 사이먼의 XT 이런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구할 거냐면은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되겠는데 얘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함수는 x와 t 함수인데 이 파동 함수를 제곱했을 때 그 제곱한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아까는 안 바뀌었었죠. 전자가 n equal 1인 상태에 있을 때는 파동 함수를 제곱했더니 전자구름 문법가 시간에 따라 안 바뀌어요. x에 관한 함수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해볼 거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전자구름 문법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1하고 A2가 같을 때를 한번 가산해 보려고 해요. 얘하고 얘가 같다. 계산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함수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풋사이먼은 어떻게 되나? L분의 1의 루트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빼기 i의 2원의 t의 h바에 L분의 파이. 이게 n equal 1인 상태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n equal 2인 상태는 이 상태는 L분의 1에 빼기 i 이게 두 번째 상태니까 2-t의 h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은 sin L분의 이제 두 번째 레벨이 있으니까 2πx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요것이 오리지널 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의 켤레복소수니까 이 켤레복소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원래 함수는 또 여기 프린트블에 나와 있는 거야. 익스포넨셜 빼기 i의 2-1t의 by sin L분의 파이. 그 다음 이 함수는 L분의 2의 빼기 i의 2-t의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요 함수의 켤레복소수, 요 함수 오리지널 함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곱하려고 그래. 제곱이니까. 그럼 항이 4개가 나오겠죠. 4개가 나오는데 수식은 복잡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먼저 얘하고 얘를 곱해봅시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플러스 i, 여기 마이너스 i 캔슬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요것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L분의 1, 루트 L분의 1이니까 L분의 1. 그 다음 sin 제곱의 L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랑 여기 두 번째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두 번째랑 여기 두 번째를 곱해주게 되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죠? 여기는 플러스 i 2, 여기는 빼기 2.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 곱해주게 되면 1. 그럼 요거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L분의 1에 사인 제곱에
L분의 2파이 x. 자,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하고 뭐를 곱해줘야 되네? 여기 첫 번째하고 여기 두 번째를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하고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하고 여기 첫 번째를 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는 얘하고 얘가 캔슬이 되지가 않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스페셜 파트를 보면은 L분의 1에 sin L분의 파이 x sin L분의 2파이 x 에다가 얘에다 얘를 곱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익스포넨셜 i에 여기는 빼기 2원이고 빼기 2고 여기 2원이니까 2원 빼기 2에 t에 h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첫 번째랑 두 번째 하게 되면은 중요한 요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항.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첫 번째를 곱해줘. 두 번째랑 첫 번째를 곱해. 여기 루트 L분의 1, 루트 L분의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L분의 1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 sin 2파이 x, sin 파이 x가 나오니까 여기도 그대로 sin L분의 파이 x, sin L분의 2파이 x. 그 다음에 중요한 뭐가 나오죠? 익스포넨셜 파트. 얘에다 얘를 곱해주니까 익스포넨셜 이제는 i의 2 빼기 2원의 t의 h바 이렇게 나오더란 결론이 그렇다는 거죠.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요 뒷부분이 중요해. 왜 뒷부분이 중요하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이건 근데 스페셜 파트는 똑같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더해주려고 해요. 근데 얘는 뭐죠? 하나는 2원 빼기 2고 여기는 2 빼기 2원이에요. 요거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코사인 i의 코사인 2 빼기 2원 빼기 2 t의 h바 플러스 i 사인 2원 빼기 2의 t의 h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2 빼기 2원의 t의 h바 일단 한번 잠깐 맞나요 지금? 근데 프린트에 그 부호 하나 잘못되어 있는 거. 어디가 잘못됐냐? 그 앞에 사인 두 개 곱한 걸로 묶을 때 E에 마이너스 합분에 I E1 빼기 2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뒤쪽에도 마이너스를 붙이던지. 두 개가 동일하다. 어디가 됐죠? 얘랑 얘가 지금 마이너스 그냥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이 잘못된 것 같구나. 앞에 거 플러스. 앞에 걸 플러스 해야 될 것 같다, 그지? 그래 맞죠, 그죠? 지금 요 프린터물에서요. 요 프린터물에서 빨간색 부분에 위에 있잖아요. 빨간색 부분에 위에 보면은 L분의 파이 x에 가로 큰 가로 열고 익스포넨셜 빼기 h바분의 i에 2원 빼기 2의 t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플러스에 h바에 여기서 지금 여기 플러스가 되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얘를 정리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것이 코사인 h바에 2 빼기 2원의 t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결론은 요항이 나온다. 요항. 근데 우리가 2 빼기 2원은 뭘까요? 2 빼기 델타 2 2 빼기 2원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여기가 E1이고 여기 E2잖아요. 요 간격이 바로 델타 E는 E2 빼기 E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H 뉴에 해당한다는 거지. 얘 대신에 H 뉴 해주면 될 거겠지. 뉴는 뭐죠? 요 두 에너지 사이 간격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H반은 어떻게 되나요? H반은 H를 2파이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H가 상쇄되고 2파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항이 나온다는 거야. 2 코사인 2파이 뉴 T라는 항이 나온,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걸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상태와 이 상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 있잖아요. 요거 그것을 제곱을 했더니 어떤 항이 나온다는 거죠? 요항이 나온다는 거야. 요항. 요항이 무슨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진동 운동을 하는 항이 나온다는 거야. 그때 그 진동 운동을 할 때 주파수가 있거든요. 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구한다고. 두 개의 에너지 차이에 그러니까 바로 한유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동 운동하는 거죠? 풋사의 제곱이. 근데 풋사의 제곱이 뭔가요? 전자 구름 분포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하는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 해가지고서 요 그래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림이 보이죠, 그죠? 이걸 그려놓은 거야 실제로. n = 1인 상태하고 n = 2인 상태로 이용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제곱을 했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려놓은 것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 그림 분포가. 근데 그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파수가 뭐랑 같냐? 이 두 에너지 상태 그 주파수에 해당한다. 전자구름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모양은 무엇에서 결정이 될까? 이 모양은 뭐 처음에 이런 모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 모양은 바로 풋사이 1, 풋사이 x, 풋사이 2x의 모양에 따라서 이 모양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할 거예요. 응용을.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그 그림이거든요. 원자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3개가 있어요. 여기가 ml이 1, 0, 마이너스 1인 오비탈.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2s에서 1s는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오직 2p에서 s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상태가 있어. ml = 1에서 ml = 0으로, 0에서 0으로. 이건 ml이 0이죠. 마이너스 1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세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는 자기장을 쏘아주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주파수가 다 같아요. 똑같은 주파수를 갖는 빛이지만 빛의 평강 상태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먼저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 ml = 0에서 ml = 0으로 떨어지는 스테이트는 어떤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일까요? 걔는 (2p0) 플러스 1s 이렇게 되겠죠. 2p0 오비탈가 1s 오비탈의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을 해줘요. 얘를 제곱을 해줘.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진동 운동하는 전자구름이 보일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진동 운동하느냐? 이 프린트물에 피겨 8.8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야. 피겨 8.8처럼 1s 오비탈과 2p0 오비탈의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있거든. 수학적으로 이 함수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자구름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진동 운동인데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G축이 있는데 여기 G축으로 전자구름이 R형처럼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G축 방향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자가. 그럼 전자가 G축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운동에 의해서 빛이 방출이 되거든요. 어떤 빛이 방출이 될 거냐면은 G 방향으로 선형평강된 빛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빛이 보일까요? 지방향으로 선평된 빛이 보여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지축 방향으로 선평한 빛이 보일 거야. 반면에 지축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축 방향으로는 빛이 나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방출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빛은 지는 방향하고 평강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근데 지축 방향이 바로 평강 방향이기 때문에 지축 방향으로는 빛이 관측이 되지를 않는다.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반면에 에메리꼴 1인 오비탈에서 원에서 오비탈로 떨어지냐? 그럼 2p 제로가 아니고 2p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두 개의 스테이트,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려보면 그림 8.9처럼 되더라고요. 아까랑 전혀 다른 모양을 보죠. 전자구름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전자구름이 바뀌더라는 얘기. 얘를 그려보니까 얘를. 자, 그러면 이렇게 XY 방향에서 원운동을 하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은 어떤 빛이냐? 원평광된 빛이냐. 이쪽에서 바라보면. 아까는 이쪽으로 빛이 안 방출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빛이 방출돼. 지축 방향에서 빛이 보여. 빛이 나오는 게. 근데 그때 나오는 빛의 평강 상태는 어떤 평강 상태냐? XY 방향에서 원운동을 하는 원평강된 빛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X축에서 보면은 전자는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X축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X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이쪽 축으로. 그러니까 X축에서 보면은 Y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빛이 보여. Y축으로 평강된 빛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Y축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Y축에서 보면은 X축으로 그냥 진동 운동하는 그런 선평강된 빛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얘를 갖다가 자기장을 딱 걸어놓은 다음에 요 트랜지션을 보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여기 트랜지션은 지축으로는 방출되지가 않고 오직 이쪽 XY 평면에서만 관측이 돼. 근데 평강 상태를 보니까 지축 방향으로 선평강된 빛이 보여. 지축 방향. 그러나 이쪽 트랜지션이나 이쪽 트랜지션은 지축 방향으로도 보이는데 그때는 원평강된 빛이 보이더라 하는 얘기. 이렇게 이것이 이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학 1때 보호의 과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원자 설명할 때. 보호가 몇 가지 중요한 과정을 어떤 과정이었냐면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데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는 게 있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만 회전한다고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근데 빛은 어떨 때 방출하냐면 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고 했죠. 근데 마지막 과정은 뭐였나요? 이 전자가 여기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 회전할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할 때 뭘 했었죠?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가군농량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가군농량이 뭐랑 같다 그랬죠? H의 정수배가 아니고 H바의 정수배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랬더니 발머시기 그대로 유도가 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왜 얘가 H가 아니고 H바냐? H바는 뭐죠? H를 2파이로 나눈 거잖아요. 간혹 학생들이 이거 2파이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일반적인 보호의 그 과정은 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프린트블에 나와 있어요. 조금 처음 보는 소식이지만 선접입니다. 보호의 정확한 식은 엄밀한 식은 이런 식이에요. H의 정수배죠. 요 값이 요걸 갖다가 물리책에서는 액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액션이라는 물량이 H의 정수배라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좀 더 확장적인 보호의 과정.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면 이거는 선적분이라고 하는 수학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프린트물에 나와있죠. 얘가 중심이 있고 얘가 이렇게 돌아요. 반지름이 여기 질량이 M인 입자가 이렇게 돌 거라요. 원 궤도를 계속 돌죠. 근데 입자가 여기 있을 때나 살짝 돌아가지고 여기 있을 때나 운동량의 크기는
바뀌지 않죠. 운동량은 여길 때도 MV고 여길 때도 MV예요. 그죠? 자, 여기는 바로 운동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위치. 여기 위치에서의 운동량, 여기 위치에서 운동량, 여기 위치에서 운동량, 여기 위치에서 운동량을 위치에 따라서 다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얘가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뺑뺑이. 한 바퀴 돌 거. 한 바퀴 돌 동안에 P 곱하기 DQ의 값을 우리가 요 구해보면 그것이 H의 정수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요 입자는 요 위치에서도 운동량이 MV고요. 여기서도 MV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쉽게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 P 대신에 MV. DQ는 뭐냐면은 위치거든요. 이게 세타, 이 D 세타라고 해봅시다. 요게 뭐냐면 바로 움직인 위치. Q의 변화량. Q가 위치니까. DQ는 움직임 변화량이니까 요게 바로 DQ가 되겠죠. 그럼 DQ는 어떻게 되나요? 이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R DQ, R D 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R D 세타로. 세타는 몇 도에서 몇 도일까요? 0도에서 2파일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의 주장에 의하면은 요 값이 얼마냐면은 요 값이 H의 정수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MVR은 어떨까요? 안 바뀌는 양이죠. 세타가 바뀐다고 해서 회전 반경이 바뀌지도 않고 V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넘어.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MVR D 세타 이렇게 돼요.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니까 그냥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랑 같다면 H의 정수배랑 같다. MVR이 뭐였나요? 일반항일 때 이게 가군 능량이죠. 2파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NH바가.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제너럴한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정의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걸 원자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뭐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냐면은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 식을. 그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모르겠다. 이거 원디멘전al 파티클이나 박스거든요. 입자가 어떻게 돼? L 위치를 어떤 입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다가 속도 V로 튀겨가지고서 이 입자가 왼쪽으로 역시 속도는 V야. 이때도 지금 사용했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PDQ는 NH라는 조건을 한번 사용해보자. 자, P는 운동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량을 위치에 따라서 더해준다고 그랬잖아. 이 입자가 여기 있을 때도 운동량은 MV이고 여기 있을 때도 MV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움직이면서는 계속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MV야. MV. 자, 이 식은 MV에다가 얼마만큼 움직이죠? 여기 길이가 L만큼 움직이잖아. 그래서 MV L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근데 그 입자가 여기서 딱 튀겨. 그러면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그럼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요? 빼기 MV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적분이 이젠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하잖아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는 빼기 M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요 값이 바로 요 왼쪽 선적분에 가는 값이고 그 값이 뭐랑 같아야 되나요? H의 정수배. H의 정수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E, M, V, L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를 구할 수가 있어요. V. V는 NH를 EML로 나눠준 값이라는 게 결론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속력이 V인 입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속력이 V인 에너지는 E는 2분의 1의 MV 제곱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의 m에 v가 뭐라고요? 2m L분의 n분의 h야. 2m L분의 nh 이렇게 된다. 그놈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2분의 1의 m에 n의 제곱 h의 제곱 4 m제곱 l제곱 이렇게 돼. 그럼 어떤 값이 나오네? 8에다가 이거 없어지니까 ml제곱에 n제곱 h제곱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슈레딩거 방정식 이용해서 그러죠. 파티클리너 원디멘전을 해서 저 전자 에너지가 8ml제곱분의 n제곱 h라는 것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거 안 풀고 그냥 아까 그 식 가지고 요 식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 PDQ는 NH라는 식을 이용하게 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혹시 산적분 어떻게 하셨냐고. 아 그래. 요게 이거만 좀 빨리 그냥 처음 보는 거야. 요게 위치거든요. 아 요게 위치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운동량이야. 운동량 여기서 운동량, 여기서 운동량, 여기서 운동량, 여기서 운동량을 전부 다 더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요 위치도 운동량이 MV죠. 아이고. 여기도 MV, 여기도 MV, 여기도 MV. 쭉 L만큼 거리 있잖아. L만큼 거리. 모든 L만큼 거리에서 다 운동량이 MV야. 그러니까 MV에다가 L을 곱해준다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갔어. 근데 여기서는 튀겨서 반대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반대 방향일 때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MV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X축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mv에다가 반대쪽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포함된 거죠. 요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fx의 dx에서요 0에서 1을 적분한 것하고 1에서 0 적분한 거 다르죠. 일단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죠. x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쉬운 게 그 다음 페이지야. 이 부분이 어려우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이 입자가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x축이 뭐냐면은 q 위치, y축이 그 위치에서의 운동량이야. 즉 입자가 처음 여기 섰다고 해봅시다. 운동량이 얼마냐면 mv죠. 여기서 거라는 여기 운동량 mv 이게 얼마냐면은 mv야.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여 나갈 거 아니야. 계속 운동량이 얼마죠? 그러면 mv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될까? 그러다가 여기 딱 오면 어떻게 될까? L 딱 오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때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mv가 되잖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운동량이 mv야. 그러다 L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튀겨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입자 운동량은 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튀기니까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mv가 돼.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 mv죠. 이쪽까지. 그래서 수평선 이렇게 쭉 그게.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튀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mv였다가 이쪽에서 오게 되면 다시 mv가 되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 그래서 입자가 튀겼다가 하면서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뺑뺑이 돈다. 이걸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식에서 PDQ를 하면 수학적으로 어느 양을 알려주는 거냐면 바로 이 선적분 양은 요 팔곡선의 면적에 해당.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요 길이가 mv 마이너스 mv니까 2mv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냐? 길이는 l이니까 l 이렇게. 이것이 뭐랑 같아야 되냐? h의 정수바가 돼야 한다고 그런 얘기. 파티클러 박스에서는
페이즈 스페이스가 지금 보다시피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마지막으로 한 단계를 더 해볼게요. 그럼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되냐?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런 포텐셜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있으면은 토탈 에너지에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X축이 Q예요.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키네틱 에너지 2m분의 P제곱.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Q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X축이 Q라고 그랬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Q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딱 정해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 그릴 수가 있냐면은 X축이 Q, Y축이 모멘텀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얘는 각 지점에서 어떻죠? 각 지점에서 속도가 다르니까 모멘텀이 달라져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모멘텀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제로가 되겠죠. 쓸 거 아니야.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 속도가 제로. 여기서도 속도가 제로. 여기서는 어떨까요? 속도가 가장 커. 그러니까 모멘텀이 가장 커. 그걸 그리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타원구를 요점하고 요점에서는 어떠죠?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서 다시 말하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서는 속도가 제로야. 그 말은 모멘텀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요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맥시멈이 될 거야.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맥시멈 스피드를 가잖아요. 그러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모멘텀이 점점 줄어들어. 그다음 요즘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속도가 제로가 되면서 모멘텀이 제로가 돼.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맥시멈 값을 가져. 그래서 이쪽. 그래서 이렇게 뺑뺑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진동하게 되면 얘를 뺑뺑뺑뺑이 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페이즈 스페이스에서의 PDQ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요 면적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면적이 뭐랑 같아야 되냐? H의 정수배가랑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자, 이 면적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원의 면적은 이 원이면 얘도 R이고 얘도 R이잖아. 그때 파이 R 제곱이 원의 면적인데 얘는 원은 아니거든요. 타원이거든요. 얘 면적은 파이 곱하기 여기 길이 곱하기 여기 길이 곱하기 되면 타원의 면적이 나와요. 원은 경우는 요 R하고 요가 R이 같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고 타원의 면적은 파이에다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면은 타원의 면적이 나와요. 따라서 요 지점이 얼마냐? 요 지점이 얼마나만 알면 되겠죠? 자, 요 지점하고 요 점 무슨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요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식으로부터 요 점은 어느 지점이죠? P가 0인 지점이죠. P가 0인 지점이니까 이게 P가 0 딱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0 해주게 됩니다. Q가 어떻게 되죠? P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면 2 K의 루트가 Q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대신에 2의 K의 루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근데 요 지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 Q가 0인 지점이잖아요. Q가 0인 지점은 2는 2n분의 P제곱. Q가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P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구했고 요 길이 구했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요 곱하기 요 K에다가 2 그 다음에 요거 2m를 곱하면 그것이 뭐랑 같다고요? H의 정수배랑 같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루트 2 있잖아요. 여기 루트 2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루트 2 여기 2가 나오는데 이 식을 다시 써주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이에
여기 2 여기 2 나오니까 이렇게 두면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K분의 M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N의 정수배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는 어떻게 되나요? 2는 N H N분의 K 2파이 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맞나요? N H와 N분의 K죠. 2파이분의 저거니까 2파이분의 2에 H가 어디서 나왔지? 잠깐. 미안해요. 다시. 여기서 2는 어떻게 되냐면은 NH고 이게 뒤집어지면은 N분의 K고 2파이가 있잖아요. 2파이분의 이렇게 돼요. 요게 뭘까요? 요게? 2파이분의 N분의 1이 N분의 K가 U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는 어떻게 되나요? 2는 NH라는 식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 우리가 플랑크 모델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가 H의 정수배다 뭐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식이다. PDQ는 H의 정수배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 나와 있어요. 수소 원자 스펙트럼.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은 리만 시리즈, 발머 시리즈, 파센 시리즈가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리만 시리즈나 발머 시리즈하고 파센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되게 쉬웠어. 그래서 일반 학교도 얘기했지만 발머 시리즈 같은 경우에 발머가 처음 무슨 식을 발견했죠? 화장은 왼쪽에 보면은 AM제곱 이 식을 얻어냈다 그랬지, 이 식을. 근데 이걸 갖다가 딱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가분의 1은 A분의 1에 M제곱분의 4가 돼서 4를 바깥으로 뽑아내. 그럼 A분의 4가 되고 2제곱분의 1에 이런 식을 얻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리드버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얘가 2일 때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특별히 n이 2일 때가 발머 시리즈고 n이 1일 때가 리만 그 다음에 n이 3일 때 파센 시리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그 리만 발머 파센 시리즈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리드버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리드버그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이브 넘버는 리드버그 상수의 n제곱분의 m제곱분의 1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식을 살짝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루트를 벗겨주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n이 1일 때를 리만, n이 2일 때를 발머, n이 3일 때는 파센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시리즈 리밋이라고. 저기 N제곱이고 R 아, 그렇구나. 오케이. 시리즈 리밋이죠. 왜 시리즈 리밋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발머 시리즈라고 합시다. 발머 시리즈라고 그러면 얘가 이 고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바뀌어지는 거지. m이 1, 3, 4, 5, 6, 7, 8, 9에서 n이 바뀌어지는 거죠. 발머 시리즈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고정이 돼. n에다 2를 대입한 값이야. 그런 다음에 뭐가 바뀌어지는 거죠? m이 3, 4, 5, 6 이렇게 쭉쭉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m이 무한대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m이 무한대까지 가면 어떤 항만 나오냐면 요 항만 나와요. 요 항만. 그래서 얘를 시리즈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n이 3일 때 이거 대입해주기에는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m이 4일 때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m이 5일 때 어떤 값이 나와. 근데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 n이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를 못해. 요 값이 어떤 값일까요? 요 값이 바로 시리즈 리밋이라는 거예요. m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점점 가까이 가. m이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은 어떤 극값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지. 왜냐면 m이 무한대로 가면 요 항이 없어지잖아요. 무슨 항만 남냐면은 요 항만 남게 돼. 그래서 그 여기 책에 프린트글에 나와 있는 리만 발먼 파센시는 다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 항 나오고 두 번째 항 나오고 세 번째 항 나오고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서 뭐가 존재하냐면은 시리즈 리밋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리즈는 시리즈 리밋이 있고 러닝 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프린트글에 나와 있던 파란색 리만 시리즈나 녹색 발머 시리즈나 빨간색 파센 시리즈가 전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시리즈 리밋이 존재. 자, 근데 이거 단전자 원자인 케이스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전자 원자가 관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튬 원자 스펙트럼이 바로 프린트글 위쪽에 리튬 원자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걔는 도저히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전자 원자에서 봤듯이 깔끔하게 시리즈가 딱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로부터는 도저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분광학자들이 대단하게도 여기서도 시리즈를 발견했어. 어떻게 발견했냐? 자, 리만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 선을 자세히 봐요. 이 각각의 선을 자세히 보니까 이 선의 모양이 있잖아요. 선의 모양을 각각의 선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양이 달라.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눴어 모양을. P, S, D. P는 프린시플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프린시플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이 굉장히 인텐시티에 강한 선빛이 보여. 그걸 갖다 프린시플 시리즈라고 부르고 두 번째 시리즈는 샤프 시리즈라고 빛이 강하진 않아. 픽이 강하진 않은데 굉장히 날카로운 선폭 모양을 보이고 있어. 그걸 샤프 시리즈라고 불러. 마지막은 디퓨즈 시리즈라고 불러요. 이거는 강하지도 않고 선이 샤프하지도 않고 널리 퍼져 있는 모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모양을 보니까 선의 모양을 보니까 그걸 세 부류로 나눴다는 거죠. P 시리즈, S 시리즈, D 시리즈.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먼저 오브텔에서 SPD 오브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색깔로 표현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선이 있고 녹색으로 표현된 선이 있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선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야. 선의 모양만 보고서 아 얘는 강하니까 P 시리즈다. 아 얘는 샤프하니까 샤프 시리즈다. 얘는 멀리 퍼져 있으니까 D 시리즈다. 이런 식으로 세 부류로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각각을 따로따로 분리해냈어.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각각을 분리한 게 나왔잖아. P 시리즈, D 시리즈, S 시리즈라서 빨간색만 두 번째 줄에 표현했고 세 번째 줄에는 D 시리즈, 맨 마지막 줄에는 D 시리즈를 해가지고서 각각을 분리해놨더니 이제 각각의 P 시리즈, 예를 들어 P 시리즈의 선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단전자 원자에서 봐왔던 그런 시리즈 리밋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분리되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피팅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피팅을 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P 시리즈를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지. 첫 번째 픽 보이고 두 번째 픽 보이고 세 번째 픽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점선을 보이는 시리즈 리밋이 있다. 그래서 얘를 아까 단전자 원자에서 보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단전자 원자에서처럼 각각의 시리즈를. 그랬더니 이건 이제 정수죠. 이건 리드버그 상수고
이 부분이 바로 시리즈 리밋에 해당하겠죠. 그랬더니 잘 안 맞아. 그대로는 안 맞아.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해. 어떤 수정을 하냐면은 여기다가 n, 이건 정수의 제곱이거든요. 정수의 제곱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 정수 플러스 0.9696이라고 하는 숫자의 제곱을 하게 되니까 잘 맞더라.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이것이. 수소 원자에서 이게 필요 없었거든요. 이거 없어 그냥 n제곱으로 해서 끝나버렸는데 다전자 원자에는 요 항이 필요했었어. 추가항. 요 추가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퀀텀 디펙트라고. 퀀텀 디펙트를 이용하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직접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또 P 시리즈의 퀀텀 디펙트는 0.9696이다라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P 시리즈야. S 시리즈에 대해서도 수식을 만들어 봤어. D 시리즈에서도 퀀텀 디펙트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봤어요. P 시리즈에서는 요 시리즈 리밋이 얼마냐면은 43,487이었었고요. S 시리즈는 뭐 28,600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D 시리즈는 28,599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이 각각의 시리즈 리밋을 구해뒀다라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왜 그런지는 몰라. 왜 식으로 이렇게 피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고 보니까 두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재밌냐? 요 값이 거의 비슷해. S 시리즈 리밋하고 D 시리즈 리밋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더라고요. 이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지만 파란색으로 표현된 D 시리즈 리밋하고요. S 시리즈 리밋의 점선이 어때요?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 이게 거의 같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재미나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재미난 점은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지만 이게 P 시리즈 리밋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4348에다가 0.96 그 다음에 S 시리즈 리밋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D 시리즈 리밋은 첫 번째 재미나는 것은 요 값하고 요 값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여기다 2부터 대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2부터. 근데 여기다가 미친 척하고 1을 대입을 했어. 그런 다음에 요 값하고 비교해봤을 때 요 값하고 무슨 값하고 같냐면요. 요 값하고 거의 비슷하다니. 여기다 1을 우리 2부터 대입한 대답이 맞거든. 1을 대입했더니 엉뚱하게도 요 값이랑 같아.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3124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1 대입하고 비교해보니까 얘하고 얘 값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걸 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불렀어. R에 1 플러스 S의 제곱으로 표현했어.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S 시리즈의 퀀텀 디펙트니까 이걸 갖다 싹 지워버리고 내가 라지 S로 이제 표현해 줄 거거든요. 그 퀀텀 디펙트 앞에 정수에 1을 대입해 주니까 이거랑 너무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이게 P 시리즈의 퀀텀 디펙트잖아. 이걸 내가 이제 P라고 바꿀 거거든요.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뭐랑 같냐면 여기랑 너무 똑같은 거야.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8,573이 나와. 보면 너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 R 플러스 1 플러스 P의 제곱. 얘하고 얘는 같다 그랬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R을 1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완성을 했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완성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각각의 시리즈는 두 항의 차이로 표현되더라고요. 두 항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 이 식을 만들었던 사람은 양자역이 발견되기 전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각각의 시리즈가 두 항의 차이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이게 마치 뭐랑 같은 거죠?
원자에서 수소 보호 모델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빛은 이 궤도를 돌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궤도에서 한 궤도로 점핑할 때 빛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결국은 뭐 이 두 항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항을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내 다음 프린트 보면은 이쪽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S 오비탈의 준이다. 이걸 P 오비탈의 준이다. 이거 P 오비탈의 준이고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바로 P 시리즈, S 시리즈, D 시리즈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대에 와서는 이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이 발달한 현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가 1s, 리튬은 1s 오비탈이 채워져 있죠. 2s 오비탈, 3s 오비탈, n번째 오비탈. 쭉 가서 여기가 이제 백큐 레벨. 그 다음에 2p 오비탈, 3p 오비탈, n번째 오비탈. 그 다음에 d 오비탈, n번째 오비탈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뭐예요? 여기서 그로 떨어지는 거, P에서 S로 떨어지는 거, 3P에서 2S로 떨어지는 거, NP에서 3S. 요것이 뭐냐? 요놈. 요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P 시리즈라는 거. P 시리즈. P 시리즈가 왜 요것에서 요것의 차이로 표현되느냐? P 오비탈에서 S 오비탈로 떨어지는.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 플러스 S 제곱에 R이 의미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줍니다. 요게 바로 R의 1 플러스 S의 제곱이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여기서 떨어지는 거, 여기서 떨어지는 거. 그것이 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 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 요 오비탈 에너지가 바로 요 항이 나타내는 거예요. M 플러스 P의 R의 제곱이 바로 P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준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S 시리즈는 S 오비탈에서 P 오비탈로 떨어지는 거. 요 1 플러스 P의 R의 제곱이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바로 요 오비탈에 해당해요. 요 오비탈의 주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따라서 S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S 오비탈에서 P 오비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2p 오비탈이거든. S 시리즈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 걸까요? 6개 떨어지는 거, 6개 떨어지는 거, 6 떨어지는 거. 요런 것들이 바로 S 시리즈라는 거지. 첫 번째 항 요거 뭐죠? 요게 바로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D 시리즈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D 시리즈는 이거는 D 오비탈에서 P 오비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6개 떨어지는 거예요. 6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D 시리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S 시리즈 리밋하고 D 시리즈 리밋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요 S 시리즈 리밋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6 떨어지는 거, 6 떨어지는 거. 이 리밋은 뭐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바로 시리즈 리밋이다. D 시리즈 리밋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6 떨어지는 거. D 시리즈 리밋은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게 되나요?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시작점도 같고 끝점도 같아. 그래서 요 D 시리즈 리밋이나 S 시리즈 리밋은 같아야 된다는 거 실험적으로 설명했어. 네,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 PN이 2부터 시작하고 SD는 3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숫자는 2를 대입해야만 돼. 이게 양자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2S라고 해서 2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식이요. 놀랍게도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식이 제한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픽처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두 항의 차이로 나온다는 얘기는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전개할 때 빛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로시안 다이어그램이라고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서
떨어졌을 때 빛의 파장 내지는 파수를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재미나는 게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까 리튬 스펙트럼 있었다고 그랬어요, 리튬. 근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불쪽 날쪽 섞여 있고 그래서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인을 잘 살펴보면은 종류가 있다 그랬죠. P 시리즈가 있고 S 시리즈가 있고 D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 시리즈, S 시리즈, D 시리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P 시리즈 보면은 뭐 이렇게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시리즈 이런 식으로. 근데 재미난 것은 얘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아래쪽에다 내가 그렸거든. 위쪽에 4개의 줄이 있고 아래쪽에 4개 줄이 있잖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 각각의 라인이 하나가 아니야. 죄다 둘로 구성돼 있어. 다 둘이야. P 시리즈도 그렇고 D 시리즈도 그렇고 S 시리즈도 그렇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 가닥이 있네.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더블랩 구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블랩 구조. 이게 왜 그러냐? 왜 이게 줄이 하나가 아니고 2개로 표현되느냐? 이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냐면은 스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있고. 그래서 그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을 한번 가져오세요. 그래서 뭘 계산해 볼 거냐면은 요거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데이터를 주면은 제가 이제 여기 실제 이게 스펙트럼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엄청나게 잘 맞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 다음 시간에.